자, 안녕하세요. 지금부터는 우리가 모성간호학 적중 예상 문제를 이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모성간호학은 이론도 성인간호학만큼 상당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 꽈락도 많이 나오는 그 과목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성간호학을 잘 정리를 하시고 특히 이제 예상 문제를 잘 푸셔야 돼요. 이 모성간호학을 푸실 때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밑에 이 교재에서는 해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해설을 좀 잘 이해를 하시고 왜 이게 답이 나왔는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간호사의 그 우선순위라든가 간호사의 활동, 간호 중재를 중심으로 이제 많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분만 1기, 2기, 3기, 4기의 어떤 특징이라든가 그런 거는 나오니까 그런 걸 위주로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1장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에 보면은 우리가 여성 건강 간호학이라고 해서 그 어떤 포괄적인 접근 방법이 나옵니다. 자, 1번 봅시다. 여성 간호학의 가족적 간호 접근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우리가 가족, 패밀리, 가족적 간호 접근으로 해갖고 그 분만 과정에 있어서 가족을 참여시키는 것이 많아요. 그래서 출산은 기억, 가족을 참여시키면서 가족 모두의 역동적인 관계죠. 우리가 출산, 한 아이를 낳는 거는 그 부부 사이의 문제도 그렇고 또 할머니, 할아버지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사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가족 모두의 어떤 가족의 역동적인 관계. 가족은 다이나믹하게 변화가 된다라는 역동적인 관계에서 이해가 돼야 돼요. 혼자만의 그런 게 아니에요. 출산이라는 사건은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출산의 가족을 참여시키고요. 니은 자연분만을 할 수 있는 가정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좋죠. 그렇죠? 그래서 뭐 자연분만, 뭐 참여분만, 또 수중분만 요즘은 또 모자동실. 그래서 어떤 선택적 출산과 가정분만의 부활 등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격려하는데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가정분만이 거의 안 되는데 유럽이라든가 그런 경우에는 이제 가정분만을 하는 경우도 이제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성 간호학의 여기에서 문제는 가족적 간호 접근이잖아요. 가족적 접근에서 자연분만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가정분만도 들어가고 모자동실도 들어가요. 디귿도 들어가는 거죠. 리을 간호제공자와 가족은 파트너 관계로서 간호에 참여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 다 들어가는데 자연분만과 가정분만, 모자동실의 개념을 가족적 간호 접근하고 이게 일맥상통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답은 5번이 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2번 대상자에게서 폭력 피해의 징후를 발견했을 때 간호사가 해야 할 일은 기억 대상자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좋아요. 물론 옆에서 정말 대상자가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면 완전히 의존적으로 간호를 받을 수 있게 하는데 대상자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고 그리고 이런 폭력 피해 같은 경우에는 자기 비난과 죄책감이 있어요. 어떤 여성이 폭력을 당했을 경우에는 자기를 부정을 하면서 죄책감.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일이 일어나지? 이런 거. 그 다음에 자기에 대해서 비난을 할 수가 있죠. 내가 왜 그 사람을 만났지? 내가 왜 그 시간에 거기를 나갔지? 그래서 이런 거를 고쳐줘야 되는데 굉장히 조심스럽죠. 그렇죠? 그 다음에 대상자 스스로의 성장 가능성을 존중한다. 이거는 어떤 피해를 통해서 한 단계 더 자기 자신을 딛고 올라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여기서 좌절하면 퇴행 증상이 오고 그 다음에 정신적인 장애까지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리을 보세요. 시간이 지나면 없어짐으로 안심시킨다. 자, 이런 폭력 피해는요. 시간이 지나면 조금 퇴색을 할 수는 있지만 이거는 평생 갈 수가 있어요. 이런 폭력 피해는. 죽을 때까지 갈 수가 있어요. 특히 이제 여성들이 어떤 남성이나 다른 나보다 더 그 힘센 그런 조직이나 기관, 사람으로부터 어떤 피해를 당했다면은 이거는 대상자 자신의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니까 시간이 약이에요. 안심시키는 거는 절대 금기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요 없어지지, 시간이 지나도 없어지지 않는 것이 폭력입니다. 그래서 폭력은 피하는 게 좋죠.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되고요.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1번이 답입니다. 자, 2번 같은 경우에는 잘 알아두셔야 돼요. 3번 모성 간호 실무 지침으로 옳은 것은 기억,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하고 니은 간호할 때 역할에 대한 적응을 하도록 하는 거. 자, 역할에 대한 적응. 모성, 엄마에 대한 부모 혹은 자기가 산모가 됐다라는 거, 엄마가 됐다라는 거. 이 역할에 적응을 해야 돼요. 그래서 부모 교육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다고 보죠. 부모는 자기가 경험을 안 해봤으니까. 그 다음에 가족 중심으로 접근을 하고요. 리을 보세요. 비정상적인 증상에 대한 진단을 하는 것. 비정상적인 증상에 대한 진단은 이거는 의학적인 지침이죠. 그래서 답은 기억, 니은, 디귿 1번입니다. 자, 4번 강간 피해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간호 진단. 강간 피해자는 여기에 이제 그 폭력 피해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레이프를 당했을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간호 진단. 폭력 경험과 관련된 두려움 될 수가 있어요. 들어갈 수 있죠. 니은 손상 증후군과 관련된 자존감 장애. 자존감이 뚝 떨어지죠. 또 디귿 임신 가능성과 관련된 잠재적인 의사결정 갈등. 혹시 내가 임신이 되었다면 이거를 띄어야 되나? 낙태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떤 디시전 메이킹에 대해서 컨플릭트가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증거 수집을 위한 신체 검진과 관련된 불안. 증거 수집을 해서 이거를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과 관련된 어떤 신체 검진을 할 때 불안이 있을 수가 있죠. 특히 삼과적인 신체 검진은 어떤 부부관계나 자기 어떤 가까운 연인 관계를 떠나서 정말 부부나 연인에게서도 강간이 있을 경우 강간이 적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모르는 사람한테서 또 강간 당했을 경우에 그때는 불안이 정도가 더 심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신체 검진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신체 검진과 관련된 불안. 그 다음에 비효율적인 가족의 대처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강간을 당했을 때 이거는 여자한테 굉장히 수치스러우니까 이런 거는 알리지 말고 그냥 있어야 돼. 그거는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어떤 가족들이 옆에서 그런 거를 이제 알리고 치료를 받고 또 신고를 하고 이런 게 잘 돼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에서 4번 같은 경우에는 4가지 보기가 다 들어가요. 답까지가 다 들어가면서 비효율적인 가족 대처도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그 다음에 문제 5번 성폭력 피해자의 간호 시 유의할 사항. 자, 이런 성폭력 강간 피해자나 성폭력 피해자일 경우에 개인의 비밀이 보장되는 응급간호를 해줘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응급실에서 와갖고 뭐 레이비다 뭐 어쩌다 뭐 그러면서 막 의료진끼리 서로 얘기를 하면서 크게 얘기를 해서 옆에 있는 전혀 모르는 환자나 보호자들한테 그걸 다 알리게끔 들을 수 있도록 그러면은 안 되는 거죠. 피해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피해자가 자신의 요구를 스스로 결정하도록 기회를 제공을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과거의 성경험에 대한 질문에 정확히 응답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중요한 거죠. 아니죠. 이거는 중요하지 않죠. 이거는 과거의 성경험에 대한 질문에 정확히 응답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만큼 있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는 피해야 되기 때문에 답은 기역, 니은, 디귿입니다. 그래서 5번도 중요한 거예요. 5번 같은 경우에는 별표를 치세요. 자, 그 다음에 2장 같은 경우에는 여성의 성과 건강검진의 문제입니다. 자, 2장, 챕터 2장 봅시다. 1번, 자궁의 구조와 기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기역, 수의근의 근육층으로 되어 있다. 자궁을 우리가 움직이면 움직여. 그렇게 될 수가 있나요? 움직여지나요? 아니죠. 그래서 불수의근이에요. 기역, 그 다음에 니은, 전경전굴의 형태. 요거 중요해요. 그 다음에 배란 기능과 월경 기능을 한다. 자, 배란은 어디에서 하냐면은 난소에서 하는 거죠. 월경은 이제 자궁에서 하지만, 그래서 디귿은 안 들어가고요. 리을, 자궁의 전방에는 뭐가 있냐면 방광이 있어요. 그 다음에 후방에는 직장이 위치하고 있죠. 그래서 답은 니은과 리을 3번입니다. 문제 2번, 다음 중 뇌하수체, 난소, 자궁의 관계를 옳게 설명한 것은, 자, 뇌하수체는 뇌하수체 전엽에서, 자, FSH 호르몬이 뭐냐면은 난포 자극 호르몬이에요. FSH. 난포는 여포라고도 하죠. 난포 자극 호르몬. 혹은 여포 자극 호르몬, 뇌하수체 전엽에서 나와요. FSH를 분비해서 난포를 성장시켜요. 그 성장된 난포가 난자가 돼갖고 이게 이제 그 난소에서 나오는 거죠. 이게 이제 배란인 거죠. 그래서 난소의 기능 같은 경우에는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의 분비와 이제 배란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답은 4번이죠. 뇌하수체 전엽에서 난포 자극 호르몬 FSH를 분비해서 난포를 성장시키는 거. 자, 2번도 잘 나오는 문제입니다. 3번, 월경시 동통을 유발하는 주 요인은, 자, 1번 에스트로겐 분비 저하, 2번 프로게스테론 분비 저하, 3번 자궁내막 탈락, 4번 혈액 소모, 5번 프로스타글란딘 분비. 자, 3번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menstruation 시 그 통증을 많이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성들이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이제 약도 먹고, 근데 이게 이제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호르몬이 어디에서 분비가 되냐면은 자궁 내막에서 분비가 돼요. 그래서 월경통, menstrual 어떤 그 페인이 일으킬 수가 있어요. 이게 자궁 근육을 수축을 시켜요. 내막에서 분비되는 프로스타글란딘이 이 자궁의 근육을 수축을 시켜요. 자궁이 우리가 보면은 이렇게 주먹, 자신의 이제 주먹만큼의 크기예요. 정상 크기가. 그렇기 때문에 이게 경련성 통증을 느끼게 되고 또 이런 장을 자극해서 설사를 일으키기도 하는데, 이 프로스타글란딘이 너무 많이 분비가 되면 자궁 내막염도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월경시에 통증이 너무 심해서 떼굴떼굴 굴른다 그러면은 요즘은 그 소아 청소년 산부인과가 있어요. 산부인과 안에 그런 데 이제 들어가는 게 이제 좋죠. 그래서 월경시 통증은 프로스타글란딘, 자궁의 근육을 수축을 시킨다. 내막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다. 자, 4번 봅시다. 중년 부인이 질 분비물 때문에 검진을 받고자 할 때 필요한 준비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 방광을 비워야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자궁과 그 앞에 뭐가 있냐면은 방광이 있어요. 그래서 검진을 받을 때 방광이 너무 차 있으면은 이거는 검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서적 이완을 시켜야 되고요. 3번, 복부와 양 다리의 힘을 빼줘야 되죠. 그래야지 그 바자이나의 그 쿠스코가 들어갈 수가 있죠. 스페큘럼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리소토미 포지션을 많이 하죠. 산부인과적 체위, 다리 올리는 거. 그게 이제 쇠석이에요. 그 다음에 5번, 질세척을 실시하면 안 되죠. 질세척을 실시하면은 질 분비물 때문에 검진을 받고자 하는데 질 분비물이 질세척하게 되면은 분비물 검사의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 4번의 답은 5번입니다. 자, 5번. 다음 중 이상적인 피임법의 조건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인체 건강에 무해할 것. 맞죠? 2번 사용법이 간편해야 되고요. 비용이 저렴해야 돼요.
3번 부부가 서로 합의하고 선호하는 방법이면 더 좋고요. 자, 4번 유효한 피임 효과를 가질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확실한 피임 효과를 가져야 되는데 100% 피임이 되는 거는 없어요. 어쨌든 확실한 피임 효과를 갖는 피임법이 이상적인 피임법의 조건이고요. 자, 5번 피임의 효과가 일시적이고 복용 가능해야 돼요. 그래서 영구적인 피임 같은 경우에는 이 난관을 결절하거나 난관을 이렇게 딱 그거를 절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런 어떤 이상적인 피임법은 또 다시 아이를 낳거나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피임의 효과가 영구적인 것보다 일시적이고 복용 가능해야 된다. 5번 같은 경우에는 4번이 답이죠. 6번 성폭력을 당한 후 임신을 예방하기 위한 즉각적인 처치로 옳은 것은 자, 1번 질세척을 한다. 2번 자궁내막 흡인술을 받는다. 3번 자궁내막 소파술을 받는다. 4번 응급복합 피임약을 복용한다. 5번 임신 반응 검사를 실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즉각적인 처치는요 4번이에요. 응급복합 피임약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은 사후피임약이라고 할 수가 있죠. 사후피임약.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어떤 에스트로겐하고 프로게스테론 호르몬을 배합한 것인데 이거를 어떤 몇 시간 내에 뭐 한 48에서 72시간 내에 복용을 하면은 이게 이제 그 수정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응급 복합 피임약을 얼른 복용하는 것이 가장 좋아요. 임신 반응 검사는 바로 일어나지가 않죠. 그렇죠? 그래서 6번에 4번이에요. 7번 피임 방법 중 감염, 월경과다 혹은 월경불순의 부작용이 흔히 예상되는 것 자궁 내 장치예요. 4번 이런 단답형은 그냥 외워두시는 게 좋죠. 8번 월경 주기를 이용한 자연 피임법을 사용할 때 배란 주기 전 기초 체온 측정 결과 우리가 기초 체온 측정을 할 때 그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갑자기 하락했다가 지속된다. 체온, 그 다음에 약간 하락했다가 상승한다. 3번 갑자기 상승했다가 떨어진다. 그 다음에 고온 상태에서 떨어진다. 지속적으로 상승한다 그러는데 약간 하락했다가 기초체온이 상승하는 그 곡선이 있어요. 그게 바로 배란 주기죠. 기초체온 측정법이라고 합니다. 8번에 2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챕터 3장 넘어갑시다. 임부와 임산부하고 이제 태아를 어떻게 간호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적중 예상 문제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좀 많이 외우셔야 될 거예요. 왜 이런 문제가 나왔는지 그리고 왜 이게 옳지 않은 건지 옳은 건지 그거를 딱딱 정리를 하셔야지 미적지근하게 이게 지나가면은 안 되는 거죠. 자, 1번도 중요한 거예요. 3장 같은 경우에는 챕터 3장 같은 경우에는 다 외워두셔야 돼요. 구델스 사인, 자, 임신 중 생식기의 변화로 옳은 것은인데 기억 구델스 사인, 질과 자궁 경부가 부드러워지는 거 맞아요. 구델 사인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그 자궁의 혀부가 부드러워지는 것 그거는 이제 그 레딘 사인 이건 니은은 이제 틀린 거고요. 디귿 보세요. 체드윅 사인은 혈류 증가로 질병 그 어떤 질벽과 질전정부의 색이 자청색으로 변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체드윅 사인이라고 하고요. 해가 사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궁 경부와 자궁이 접히는 부위가 연해지는 거. 이게 이제 레딘 사인이라고 해요. 레딘 사인. 그래서 해가 사인은 이게 아니죠. 그래서 혀부가 부드러워지는 건 레딘 사인이라고 그래갖고 이건 임신 5에서 6주예요. 그래서 답은 기억하고 디귿이에요. 잘 알아두시고 2번입니다. 2번 레오폴드 복부 촉진법 일방법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자, 일방법은요. 3번이 답이에요. 자궁 저부를 만져보아서 태아의 어느 부분이 있는가 알 수 있는 게 일방법이에요. 일방법.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3번 임신 1기의 증상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자, 3번 같은 경우에도 이것도 3번, 4번 같이 연결해서 이거를 풀어보셔야 되는데 기억, 비후 점막 등의 혈관이 확장되고 그 다음에 디귿 해가 사인이 나타나요. 해가 사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그 어떤 그 혀부가 부드러워지는 거죠. 혀부가 부드러워지는 게 해가 사인이고 그 다음에 레딘 사인 같은 경우엔 경부와 자궁이 접하는 부위가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변비증이 생기고 배뇨 횟수가 감소한다. 자, 변비증은 이제 임신 어떤 중기나 말기에 많이 생기고 배뇨 횟수가 증가를 하죠. 그래서 임신 1기의 증상에서는 기억하고 디귿입니다. 답은 2번이에요. 4번. 임신 초기에 인부의 소변을 이용한 임신 반응 검사는 어떤 호르몬을 이용하는 것인가? 자, HCG 검사예요. 우리가 약국에서 임신 테스트 하는 거 스틱 주세요. 그러면은 그 스틱이 있어요. 스틱이 뭐 긴 것도 있고 뭐 네모난 것도 있는데 대부분 그 스틱으로 임신이 되면은 소변에서 어떤 호르몬이 나오냐면은 육모성 고나도트로핀, 그러니까 영어로 휴먼 코리오닉 고나도트로핀이에요. 그래서 HCG 육모성 혹은 육모성 고나도트로핀, 육모성 혹은 육모선 그 고나도트로핀이라고 하죠. 휴먼 코리오닉 고나도트로핀 HCG 호르몬이 소변에서 분비됩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에요. 자, 5번 태아 안녕을 조사하기 위해 도움이 되는 검사. 자, 5번 같은 경우에도 중요해요. 이거는 외워두셔야 돼요. 요중 에스트리올, 그 다음에 요중 HCG. 그래서 우리가 에스트리올 같은 경우에는 당뇨병 환자의 어떤 임신이나 과수가, 그 다음에 고혈압 을 갖고 있는 임신 그 주상기 환자들의 그러니까 임산부들에게 사망률을 감소하는 데 이제 효과적으로 사용되는 게 에스트리올 측정인데 에스트리올 같은 경우에는 임신 20주가 되면 처음으로 소변에 나와요. 소변에 에스트리올이 임신 20주가 지나면서 나오고 만삭이 되면은 한 12mg 정도가 나오고요. 만약에 4mg 이하이면 이거는 자궁 내 태아 사망이 임박함을, 그러니까 태아의 안녕 상태를 측정하는 게 바로 요중 에스트리올입니다. 그 다음에 요중 HCG 임신이 되면은 요중의 태반 호르몬인 HCG가 나타나죠. 자, 혈중 알부민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요중에 프레그넌 레디올이라고 있어요. 요거는 태아 안녕 조사하고는 안녕 평가에는 거의 가치가 없고요. 알부민 같은 경우에는 간에서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뭐 세포로 운반하는 그런 거지 태아의 안녕 조사와는 간 조직 검사이기 때문에 이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자, 에스트리올과 HCG 검사 요를 잘 알아두세요. 답은 그러면 니은하고 리을이니까 3번입니다. 6번 복부 초음파 검진 준비 시 맞는 내용은 자, 기억 검사 전에 내진을 실시하면은 안 되죠. 복부 초음파 한 다음에 이제 내진을 해야 되죠. 검사 전에 금식하는 거하고 상관없어요. 임신 시 복부 초음파는 검사 전에 충분히 물을 마시고 소변을 본다. 자, 검사 전에 그 방광을 채운다. 복부 초음파 같은 경우에는 방광을 비우는 것보다 방광을 채워야 돼요. 물을 마시고. 그래야지만 자궁이 이렇게 불룩하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잘 보여요. 그래서 여기서 답은 뭐예요? 디귿 틀렸죠. 방광을 물을 마시면서 방광을 채워야 되지 소변을 보면 안 되죠. 그래서 답은 리을입니다. 자, 6번 같은 것도 잘 알아두시고 7번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다음 중 임신의 자 확정적 징후예요. 확정적 징후. 1번 태아 심음을 청취해요. 맞죠? 2번 검진자에서 이게 태동이 느껴집니다. 무브먼트가 느껴져요. 그러면은 임신의 확정적 징후. 초음파로 태아가 확인되고 방사선으로 태아를 확인하는 거. 자, 임산부가 태동을 느끼는 거하고 검진자가 태동을 느끼는 거하고 태동. 임산부가 느끼는 거는 가정적 징후예요.
가정적 징후. 확정적 징후가 아니에요. 근데 이제 검진자가 태동을 느낄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확정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잘 알아두세요. 임신부가 느끼는 거는 이제 그 주관적 징후면서 가정적 징후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7번의 답은 4번입니다. 8번, 태아 질식이 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증상. 기억, 태아 혈액의 pH가 7.25에서 7.35예요. 두피 혈액의 정상 범위가.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요. 니은, 태아 심음이 120에서 160회 사이니까 태아 심음이 분당 130회 맞죠? 120회에서 그러니까 태아 심음이 130회라고 하는 것은 자, 이거는 여기에 들어갈 수가 없네요. 태아 질식이 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니까. 그러면 기억을 다시 보세요. 태아 혈액의 pH가 7.0이니까 태아 질식이 있을 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쵸? 태아 정상에서 틀린 거니까 기억이 들어가고요. 니은은 안 들어가요. 이거 정상이에요. 디귿은 태아 감시 장치 결과 NST라든가 모니터일 경우에 가변성 감퇴는 태아 질식이에요. 자, 가변성 감퇴가 나타난다. NST상 이거는 태아가 안에서 질식 상태가 된다라는 거를 이거를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리을 보세요. 태아 감시 장치 결과 조기 감퇴가 있다. 이거는 이제 정상인 거죠. 아두가 압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변성 감퇴는 태아 질식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기 감퇴 같은 경우는 이제 아두의 압박이니까 태아 질식이 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은 기억하고 디귿이에요. 기억하고 디귿이 왜 노멀 레인지에 포함되지 않는지 아셔야 되고, 니은하고 리을은 이거는 태아가 노멀 레인지의 범위에 있다라는 것을 알아두는 것이죠. 그래서 8번의 답은 2번입니다. 자, 8번도 잘 알아두셔야 돼요. 잘 틀릴 수 있는 문제고요. 자, 9번 임신 중 유방의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기억, 유방이 커지고 민감해져요. 니은 유방의 정맥성 출혈성이 증가하고요. 유두가 착색이 됩니다. 기억, 니은, 디귿이 다 들어가고, 리을 초유가 임신의 초반기에 나온다? 아니죠. 이건 아이를 낳고 이제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이고요. 자, 10번 인부가 산정간호를 받기 위해 처음으로 병원을 방문했을 때 측정하는 것으로 틀린 것은 먼저 체중을 측정을 하고요. 혈압 측정합니다. 너무 많이 체중이 나가면은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혈압일 경우에도 이제 이건 임신성 고혈압에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혈압 반드시 측정하고 소변에서 당뇨라든가 알부민이 나오나 안 나오나를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간염 검사도 중요하죠. S 안티젠 안티바디가 있는지 없는지 보는 거. 그 다음에 흉부 X선 검사는 임신 초기에는 태아한테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뭐 중기나 후기에도 X선은 되도록 수술을 들어가지 않는 한 하지 않아요. 특히 이제 초기에는 방사선이 태아에 영향을 미치니까 이거는 안 되죠. 그래서 산정간호 받기 위해서 처음으로 병원을 방문했을 때 X선 검사는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실시하지 않아요. X선 검사가 임신 초기에 특히 태아에게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답은 4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11번 다음 중 태반에서 분비되는 호르몬. 자, HCG 육모 성선 자극 호르몬, 니은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 다 들어가죠. 그러면 테스토스테론도 이제 여성에게서 분비가 되지만 태반에서 분비가 되는 거는 아니죠. 이거 테스토스테론은 남성의 고환에서 이제 분비되는 호르몬이에요. 그러니까 태반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은 HCG,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입니다. 기억, 니은, 디귿 답은 1번입니다. 자, 12번 태반 배출 후 태반 검사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아이가 나오고 이제 탯줄이 나오면서 태반이 나와요. 그러면은 태반이 배출이 딱 됐을 때 그거를 이렇게 뒤집어 봐요. 붙어 있었던 모체 측과 태아 측을 봐야 돼요. 왜냐면은 태아의 부속물의 결손의 여부를 다 붙어 있는지 부속물의 결손 여부를 알기 위함이에요. 답이 4번이에요. 굉장히 중요해요. 만약에 태아 부속물에 거기에 어떤
그 결손이 됐다 그러면 태아 부속물이 어디에 모체 측에서 자궁에서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그거는 문제가 심각한 거죠. 다 꺼내야지 자궁이 제대로 수축이 되죠. 자궁이 제대로 수축이 되지 않으면 산후출혈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12번의 답은 4번입니다. 다 제대로 나왔는지 볼 수가 있어요. 보는 거예요. 자, 13번 태반 사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2번 먼저 봅시다. 모체면에 붙어 있는 15개, 20개의 태반 분엽이 있다. 그래서 태반의 모체면에 붙어 있는 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라 등처럼 불룩불룩하게. 이게 분엽이에요. 분엽. 한 15개나 한 20개 모체면에 있어요. 그 다음에 태반의 막이 양막과 육모막, 이중막이에요. 양막과 육모막. 그 다음에 3번 태반의 막이 그렇게 돼 있고 4번 봅시다. 성숙된 태반은 원형이에요. 가장자리가 굉장히 부드럽고 둥글게 되어 있고요. 태반의 모체면은 전반적으로 검붉은색을 띠고 있어요. 이 모체면이 분엽이 있으면서 검붉은색을 띠고 있고요. 자, 1번 보세요. 임신 말기에 신생아와 태반의 비율은 1대6. 태반이 더 크면 안 되죠. 6대1이에요.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신생아와 태반의 비율은 6대1. 만약에 태반과 신생아의 비율이라고 그러면 이게 맞는 거죠. 1대6. 그래서 답은 1번. 14번 다음 중 제대와 태반에 대한 설명이다. 해당되지 않는 것은 자, 제대. 여기서 중요한 거 1번 보세요. 2개의 동맥과 1개의 정맥이 있어요. 제대는 우리가 이제 배꼽이 되죠. 나중에 이게 자르면은. 그래서 2개의 동맥과 1개의 정맥이 있는 게 제대고요. 임신 말기 신생아 태반의 비율 또 나오죠. 6대1. 자, 3번. 제대 정맥에 산소가 부족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대 같은 경우에는 먼저 4번 먼저 봅시다. 모체면에 15개와 20개의 태반 분엽이 있다고 했고요. 제대 주위에 이제 왓슨 젤리가 있어요. 왓슨 젤리, 왓톤 젤리가 있어요. 제대 주위에. 그래서 이렇게 좀 끈적끈적해질 수 있게 좀 젤리처럼 젤리가 있으면은 이게 이제 건조하지 않도록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14번 같은 경우에는 제대정맥에 이제 산소가 부족하다. 제대정맥에 산소가 많이 있죠. 그렇죠? 부족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14번의 답은 3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 다음 중 수정이 가장 쉽게 일어나는 부분. 자, 우리가 난자와 배란된 난자와 또 이렇게 사정된 정자가 만났을 때 수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자궁이 아니에요. 수정이 그러니까 결합이 되는 것이 이제 수정이죠. 어디냐면 난관의 팽대부에서 일어나요. 보면은 이렇게 있고 이제 자궁이 있고 이렇게 있으면은 이게 난소가 있어요. 그럼 이거를 나팔관 혹은 난관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수정이 어디에서 일어나냐면은 난관의 팽대부에서 일어나요. 여기서 일어나서 이게 난관의 수축작용으로 인해서 자궁에 딱 부착을 하는 거죠. 수정이 일어나는 것은 자궁이 아니에요. 난관에서 수정이 일어나고 여기 자궁에서 부착을 해야 되는데 수정이 일어나서 그냥 여기에 있으면은 자궁의 임신, 난관 임신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난관 팽대부입니다. 난관에서도 팽대부예요. 난관 끝에 약 3분의 1 지점이에요. 한 3분의 1 지점. 이거를 난관 팽대부라고 그래요. 이거는 잘 알아두세요. 15번의 답은 3번입니다. 자, 16번 분반 동안 태아 상태를 지속적으로 판단할 때 쓰이는 자료는 어느 것인가? 1번 태아 활동 정도, 2번 양순의 태변, 3번 태아 심박동수 변화, 4번 태아 두피 혈액 검사, 5번 엑스레이 검지. 자, 우리가 도플러로 태아의 심박동을 측정을 해요.
그러면 한 120에서 160회를 뛰거든요. 그걸로 태아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판단을 하죠. 다른 거보다는 이제 도플러로 태아의 그 핫빛을 보는 거예요. 3번입니다. 17번, 인부가 산전 간호를 받기 위해 처음으로 병원을 방문했을 때 측정하는 거 또 나오네요. 자, 체중, 혈압, 자, 매독 검사 들어갈 수 있죠. 들어가죠. 매독 검사 중요하죠. 선천성 매독을 일으킬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태반이 형성되기 전에 이 인부는 태반을 통해서 아이에게 매독균을 옮겨줄 수 있으니까 치료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매독 검사, 피 검사를 통해서 매독 검사를 하고요. 흉부 X선 검사는 해당되지 않으니까 답은 1번 기억니은 디귿입니다. 18번, 분만을 위해서 임산부의 신체 검진을 실시하였다. 내진 시, 자, 대각결합선이 나옵니다. 대각결합선 촉진 결과 13cm. 자, 13cm 같은 경우에는 태아 두위 직경이 10cm이고 진결합선이 이제 11.5cm니까 이거는 대각결합선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떤 치골결합 하연에서부터 청골각까지의 길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13cm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채취가 필요가 없어요. 정상 분만이 가능합니다. 정상 분만이 가능하므로 특별한 채취가 필요 없는 답은 5번입니다. 19번, 다음 중 인부에게 엄격히 금지하는 예방접종으로 옳은 것은 대부분 인부에게는 그 예방접종을 이제 안 하는데 폐렴이나 소아마비, 황열병, 이제 장티푸스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인부에게는요, 자, MMR, 특히 이제 MMR이 뭐예요? 볼거리, 뭐 풍진, 뭐 그런 거죠. 멈스, 그 다음에 그 미슬, 루벨라, MMR, 그래서 풍진이나 이하선염은 정말 예방접종을 하면 안 돼요. 그 전에 해야 되죠. 그 전에. 그 전에 인부에게 하는 거는 이거는 균이 들어가게 하는 거잖아요. 선천성 풍진 일으킬 수 있고 또 뭐 유행성 이하선염, 뭐 볼거리, 그 다음에 홍역까지 일으킬 수가 있으니까 MMR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결혼 전, 그러니까 임신을 계획을 한다 그러면은 임신 전, 그러니까 결혼하고 나서 내가 피임을 안 한다 그러면은 결혼 전 한 6개월 이전에 많이 접종을 해요. 그러니까 임신 한 6개월 이전에 접종을 하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20번, 양수의 기능을 설명한 것이다. 자, 양수는 태아의 체온을 유지를 해주고요. 태아 양막의 융합을 방지해줘요. 또 외부 충격으로 태아를 보호를 해줘요. 그리고 분만 시 경관의 개대를 촉진시키는 것도 양수의 기능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에요. 자, 21번은 좀 중요하니까 잘 알아두세요. 다음 중 부인과 진찰 단계로 옳은 것은 먼저 복부 검진을 먼저 하고요. 복부 검진. 그 다음에 외생식기 검사를 한 다음에 질경 검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검사함을 채취를 하고 쌍합진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답은 1번, 21번의 답은 1번입니다. 22번, 다음 중 임신에 의해 생기는 국소적인 변화로 옳은 것은 기억, 자궁에 흐르는 혈류량이 증가해요. 임신으로 인해서. 혈관의 증가로 희고 어떤 탁한 질 분비물이 증가해요. 그 다음에 배란이 멈추고 난포의 성숙도 정지가 되죠. 일단 난포가 성숙이 되면서 난자가 되면서 이게 이제 배란이 되어서 배란이 된 난자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자하고 합치는 게 이게 수정이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배란이 멈추면서 난포의 성숙도 정지가 되죠. 질의 산도가 약산성으로 변해요. 약산성으로 변해서 질 내에 어떤 균이 침범되는 것을 침범이 되면 이제 죽일 수 있도록 약산성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22번의 답은 5번이에요. 다 포함이 돼요. 자, 23번 봅시다. 인부가 가슴앓이를 호소하는 이유. 자, 핫번. 그건 뭐냐면은요. 자, 4번 위장 운동이 저하가 돼요. 왜냐면은 임신이 되면서 프로게스테론이 증가가 돼요.
프로게스테론이 증가가 되면은 이 자궁의 아이가 잘 자랄 수 있게 되는 호르몬인데, 그러면은 장 운동이 저하가 돼서 변비가 많이 일어나고요. 소화가 안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은 역류가 일어날 수가 있고요. 또 임신 오조증으로 인해 갖고 토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임신하면서 어떤 그 토하는 것이 에메시스가 생기는 것이 프로게스테론의 영향으로 인해서 식도가 역류가 되면은요, 이 그 먹었던 위산, 그 위에서 산이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나오면은 역류가 되면은 여기 식도가 어떻게 돼요? 산에 의해서 탈 수가 있죠. 자극을 받을 수가 있죠. 굉장히 뭐랄까, 굉장히 아파요. 핫번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식도로 역류가 되기 때문에 이게 가슴앓이를 호소할 수가 있고요. 또 이게 자궁이 커지면 프로게스테론의 영향으로 인해서 식도 역류도 일어나면서 치질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변비 때문에. 답은 4번입니다. 자, 24번. 초인부의 경우 하강감은 분만 한 2에서 4주 전에 자궁 하부 부분이 이렇게 늘어나요. 그래서 하강이 돼요. 밑으로 이렇게 쳐져요. 분만 한 2에서 4주 그 전에 일어나요. 답은 2번이고요. 25번. 임신 20주경에 볼 수 있는 소견 중 옳은 것은, 자, 20주경. 기억, 초음파로 태아심은 분명히 들을 수 있죠. 니은, 모체가 처음으로 태동을 느끼게 되는 게 20주예요. 그 다음에 태아의 몸이 솜털로 덮여져 있어요. 그리고 리을 보세요. 자궁 저부라고 하면은 자궁의 이게 푼두스, 위쪽이 저부고 여기가 이제 경부 서빅스라고 할 수가 있죠. 위쪽이 푼두스 저부예요. 자궁 저부가 재화 부위와 검상돌기 사이에서 이제 촉진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재화부 umbilical 코드의 아래나 치골결합 위에 15cm 높이에 있어요. 이게 푼두스 위에 있는 것은 이거는 그 한 임신 그 자궁 저부가 재화 부위와 검상돌기 사이에서 촉진되는 것은 한 16주경이에요. 20주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재화부 아래나 치골결합 위에 15cm 높이에 있어요. 그래서 리을은 들어가지가 않죠. 이건 16주니까 더 많이 진전이 돼야 되니까 기억, 니은, 디귿이 답입니다. 그래서 25번의 답은 1번입니다. 자, 26번. 태아 위치를 평가하는 방법, 내진. 또 항문진도 들어가고요. 레오폴드 촉진법이 다 들어가는데, 자, 양수검사는 태아 위치 평가법이 아니에요. 양수검사 같은 경우에는 기형이 있을 경우에 거기에다가 이제 그 양수를 바늘을 삽입해서 뽑아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유전성 대사질환이 있거나 혹은 기형인 아이를 낳은 경험이 있거나 혹은 나이가 아주 많거나, 예전에는 35세 이상이 되면은 다 했죠. 요즘은 하도 이제 결혼이나 초혼의 연령이 높아지면서 그 초인부의 연령도 많이 높아져 있어요. 그래서 그 양수 검사를 많이 하긴 하는데, 이거는 태아의 위치 평가법이 아니라 기형의 유무나 유전적 대사 질환의 유무를 평가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기억하고 니은 디귿이 들어가는 답 1번입니다. 자, 21번. 임신 5개월 된 태아의 상태로 알맞은 것은, 1번, 아기는 거의 완전히 형성되어 있으나 성별은 아직 구별되지 않는다. 자, 성별은요, 임신 한 12주, 임신 3개월 되면 다 알 수 있어요. 임신 12주 되면. 그 다음에 2번, 아기의 머리는 달걀 크기 정도이며 전체적으로 보면 이등신에 가깝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기의 머리가 달걀 크기 정도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등신보다는 이제 3등신에 이제 가깝죠. 그 다음에 3번, 엄마의 목소리뿐 아니라 엄마 배 밖에서 나는 소리가 어느 정도 들려요. 5개월부터는. 그래서 5개월부터는 아이가 움직이죠. 이때부터는 엄마의 상태가 좀 우울 모드에서 벗어나야 돼요. 이때는 입덧이 없어지면서 잘 먹고 엄마가 건강하게 정신적인 어떤 환경도 좋아야 돼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그래서 태교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3번이 맞고요. 자, 4번. 아기는 손톱, 발톱을 제외하고 거의 완전히 형성되어 있으며 머리카락도 많이 있다. 이거는 거의 이제 말기, 과숙 상태인 거고. 5번. 아기는 거의 완전히 형성되어 있으며 눈을 뜨고 볼 수 있고, 이제 지문도 형성이 되어 있는 거는 이제 5개월은 아니죠. 이거는 이제 거의 임신 말기가 됐을 때예요. 그래서 3번이에요. 임신 5개월 된 상태는 목소리, 또 엄마 배 밖에서 나는 소리가 어느 정도 들을 수 있다라는 거. 28번. 태아 심음이 제어 부위 상부 우측에서 청취가 예상된다. 그러면은 이게 뭐냐면은 엄마의 배꼽을 중심으로 해갖고 상부의 우측에서 만약에 예상된다 그러면은 이 아이의 위치는 뭐냐면은 브릿지죠. 앉아 있는 거예요. 브릿지 둔위예요. 그럴 경우에 이제 운동을 하거나 그래서 아이가 머리가 엄마의 배에서 앉아 있으면 안 되죠. 머리가 먼저 나와 있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둔위 브릿지 섹션을 많이 할 수가 있죠. 브릿지 C색을 하죠. 만약에 임신 말기까지 돌아오지 않으면은. 그래서 이게 중요하죠. 이 제화 부위 상부 우측에서 태아의 그 피타라빛이 여기에서 들린다 그러면 둔이에요. 1번입니다. 자, 29번. 태아 전자 탐지기 기록지를 관찰하던 간호사가 자궁 수축이 극에 달할 때마다 태아 심박수가 저하되는 것을 발견해야 했다. 이때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되는가? 자, 태아 심박수가 자궁 수축이 극에 달할 때마다 태아 심박수가 저하되었다. 그럴 경우에 자, 1번 산소 공급, 2번 좌측위로 인부의 몸을 취해준다. 3번 자궁 수축제 주입 중이면 중지한다. 4번 10분간 더 관찰하고 주치의에게 말한다. 5번 정상임으로 계속 관찰한다. 자, 여기에서 자궁 수축이 극에 달하면은 일단은 대부분 5% DW500에다가 옥시 5유니트를 대부분 킵을 하거든요. 그러면 옥시토신이면 이게 자궁 수축제이기 때문에 태아 심박수가 저하된다. 이거는 뭐냐면은요. 태아에게 그러니까 저혈압, 산모에게 저혈압이 발생되기가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자궁 수축제 주입 중이면 딱 스탑을 해야 돼요. 계속 공급하면 안 되고 우측위로 또 해줘야 돼요. 자, 우측위로 해줘야 되기 때문에 29번의 답은 3번입니다. 자, 30번. 인부가 산전간호를 받기 위해 왔을 때 마지막 월경 시작일이 7월 22일이라고 답변했다. 분만 예정일은 언제인가? 생리를 마친 달수에서 3을 빼거나 혹은 그 달의 숫자가 작을 경우에는 어떻게? 3을 뺄 수 없을 때는 9를 더한 것이 아기가 나올 달이죠. 그쵸? 마이너스 3을 하거나 혹은 그 플러스 9를 하고 그런 다음 마지막으로 생리를 한 달의 첫날에 7을 더한 것이 분만 예정일이죠. 분만 예정일. 그러면은 7월 22일이라면은 7 마이너스 3을 하면 4가 나오고 22 더하기 7을 하니까 생리한 달의 첫날에 플러스 7을 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플러스 7을 하니까 29일이죠. 그래서 마지막 생리 시작일 더하기 빼기 이거를 잘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마이너스 3 플러스 7 달, 그 다음에 첫 달, 첫 일. 분만 예정일이 4월 29일입니다. 답은 2번이에요. 이거는 이제 많이 나올 수 있어요. 잘 알아두시고. 31번. 임신 10개월 동안의 이상적인 체중 증가는 10에서 12kg이에요. 10에서 12kg. 그래서 20주 이후에는 매주 한 0.45kg씩 증가하죠. 너무 많이 증가하는 것도 안 좋고 너무 증가하지 않는 것도 안 좋아요. 그래서 답은 3번이고요. 32번. 임신 12주인 임산부의 산전 건강관리를 위한 혈액검사에서 반드시 체크해야 할 사항. 자, RH 인자와 혈액형 중요하죠. RH-일 경우에 엄마가 RH-일 경우에 만약에 둘째 아이를 낳을 경우에 로감을 첫 애한테 이제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태아 저하고증을 일으킬 수가 있으니까 RH 인자와 혈액형, 그 다음에 매독,
또 혈색소 및 적혈구 용적률 검사도 해야 돼요. 헤모글로빈 검사. 임산부가 빈혈이 심한지 안 심한지, 그 다음에 간염 검사 다 들어가요. 다 할 수가 있습니다. 33번 인부의 과도한 흡연이 태아에게 미치는 영향, 신생아의 이완율이 증가되고요. 선천성 기형, 영아 돌연사, 저체중 출생아, 혹은 지능 발육이나 성장 부전, 조산, 또 사산이 될 수가 있어요. 인부는 흡연은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5번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다 들어갑니다. 34번 가족 중에서 다음 중 양수천자를 해야 하는 경우로 틀린 것. 가족 중에 어떤 그 기형의 가족력이 있을 때 해야죠. 유전질환 갖고 있을 때 해야죠. 산모가 35세 이상일 경우에. 5번 보세요. 산모가 전에 다운증후군의 기형을 갖고 있다. 아이가 다운증후군이다 하면은 꼭 해야 돼요. 산모가 한 번 이상의 유산을 경험했다. 이거는 양수천자의 목적이 뭐라 그랬죠? 태아의 기형의 유무를 확인하는 거지 한 번 이상의 유산 산모하고는 이거는 관련이 없어요. 그러니까 34번에 3번입니다. 35번 임신은 포도당 대사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이거 단답형 외워두세요. 그 이유는 태반 락토겐 HPL이 인슐린과 기량작용을 하기 때문에 임신성 당뇨가 올 수가 있어요. 4번 답입니다. 36번 임신 말기 자궁 증대로 인해서 일어날 수 있는 증상이 아닌 것은 자 하지 정맥류 일어날 수 있죠. 변비 일어날 수 있고 다리에 부종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자, 피부의 착색 같은 경우에는 임신 8에서 16주에 일어나요. 임신 말기가 아니라 8에서 16주에 피부의 착색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임신 말기 자궁 증대로 인해서 일어날 수 있는 증상이 아닌 것은 리을이 답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강의를 하겠습니다.